자, 게시판 시스템은 크게 두 개의 흐름으로 나눌 수가 있다. 자, 어떤 흐름인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자, 게시판에 글을 입력해서 자, 글 목록과 글을 글의 내용을 보는 것. 그러니까 여기 입력하는 거는 C고요. 요 뒤에 이제 목록 보고 글 내용 보는 건 R이죠. 요 글 목록은 이제 제목만 보는 거잖아요. 제목들을 보는 거고. 이제 제목 중에 하나를 클릭했을 때 생세 이제 글 내용을 보는 겁니다. 상세 보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상세 보기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이제 묶어서 이제 이게 R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글 내용 보기에서부터 답변 쓰기. 자, 여기서 글 입력하는 거는 이건 이제 앞 우리 교재에서는 제목글이라고 그랬죠. 원글 제목글. 요거는 이제 답변 글쓰기라고 해서요. 답변 글쓰기는 우리가 어떤 이게 이제 여기서는 제목기로 했으니까 원글 제목글입니다. 제목글에서 내용 보기. 그러니까 제목 글 목록 제목으로 되어 있는 글 목록에서 특정 제목을 선택해서 이제 글의 내용을 보겠죠. 상세 보기. 이 상세 보기 내용을 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답글을 달죠. 이 내용은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든다, 뭐 잘했다, 잘못됐다, 이렇게 답글을 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좀 크게 나눈 거예요. 이걸 또 이제 조금 이제 크게 이렇게 기능을 나눈 거예요. 나눠가지고 뭔 글 쓰고 내용 확인하는 것과 또 이제 요 글 내용 보기, 여기죠. 요거하고 연결된 겁니다. 글 내용 보기에서 글 답변을 쓰거나, 그다음에 글을 수정하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글 수정은 요 제목글 수정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게 수정이 U지, CRUD에서. 그다음에 이제 글 삭제하는 거, D. 그리고 이제 요거 답변 쓰기 하는 거는 요 제목글에 대한 댓글을 쓰는 거죠. 댓글. 이제 하위 레벨의 글을 작성한다 보시면 되겠죠. 댓글 쓰는 거는. 그러면 이제 요렇게 이제 자, 기능들을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흐름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 기능을 실행할 때 요 순서 일단 게시판에 글이 없어. 그러면 글부터 작성해야 되겠죠. 글이 없으니까 글을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작성하면 글 목록이 생기겠죠. 그러면 글 목록을 눌러가지고 글 내용 보기로 들어갑니다. 이 기능 하나하나를 다 만들어서요. 이 기능에서 요 기능으로 넘어가고 요 기능에서 요 기능으로 넘어가고, 그죠?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글 내용 보기에서 글 내용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수정도 할 수 있고, 수정하고 싶으면 수정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 글 내가 다시 작성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새로 지우고 다시 작성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삭제 기능을 실행할 수도 있고. 이 글 내용에 대해서 내가 답변글을 다는 경우가 있죠. 댓글. 그래서 답변글을 달 수도 있고, 현재 요 글에 대한 수정을 할 수도 있고, 현재 요 글을 제목글에 대한 삭제를 할 수가 있다. 흐름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순서가. 이 제목글이라고 하는 이 원글이 없는데 답변글을 달 수는 없어요. 제목글이라는 이 원글이 없는데 이 제목글을 수정 삭제 못 하겠죠. 순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현할 때도 보면 이런 이제 순서대로 구현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기능을 구현해 나갈 때 이 순서로 구현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제가 이제 요 두 개의 흐름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그림으로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앞에 의외로 글자로 하는 게 더 간단하게 느껴지는데 이걸 더 명확하게 이제 설명해 놓은 거예요. 디테일하게.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그 글 목록을 보는 부분이 있고요. 글 내용 부분을 보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이제 기준해서 이게 중간에 이렇게 흐름이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일단은 자, 우리가 글쓰기. 자, 이거 이제 실제 글쓰기 폼에 들어가서 요 글을 쓰기 폼에서 글쓰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글쓰기가 완료가 되면 글 목록에 작성한 글 목록에 이제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요 목록에서 내가 특정 글을 이제 자, 내용을 선택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선택한 내용, 자, 그래, 선택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예, 글 내용 보기.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글 내용을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 보고 있는 글을 수정하겠다. 그러면 수정하기 버튼 누르면 수정 폼으로 가고, 여기서 이제 수정 폼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제시 페이지로 수정 폼 페이지를 만들어 주셔야 되죠. 수정 폼은 글 작성하는 폼, 글쓰기 폼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죠? 비슷한데, 기존에 이제 작성되어 있는 글이 요 수정 폼에 출력이 돼야 됩니다. 이전에 요런 글이 작성되어 있었다. 그럼 우리가 거기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선택해서 수정해야 되는 거죠. 수정한 다음 이제 실제 요걸 저장해야 되죠. 수정한 내용을 저장하기 위해서 글 수정 처리하는 페이지를 이렇게 호출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글 번호를 매개 변수 값을 떠줘요. 이렇게 떠주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정 처리가 끝나면 다시 글 목록을 보여주고, 그죠? 그래서 글 목록 보는 중에서 또 특정 글을 보기 위해서 제목을 클릭을 하면 글 내용을 이렇게 띄워주고, 이번에는 내가 보고 있는 글이 마음에 안 들어요. 삭제하고 싶어요. 그러면 글 삭제 버튼을 누르면 글 삭제 폼으로 갑니다. 여기서는 패스워드를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삭제를 아무나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글 삭제는 작성한 사람만, 글을 작성한 주인이죠. 글 주인만 삭제나 수정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이렇게 로그인, 로그아웃 그런 이제 인증 처리를 하는 것들을 이제 붙일 때는 작성한 사용자의 아이디 값을 저장해서 지금 삭제나 수정하고자 하는 이제 기능을 눌렀을 때, 버튼을 눌렀을 때 이 글에 그 작성자 아이디인지 확인해서요, 동일하면 수정이나 이제 삭제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띄워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소스는 그렇게 안 돼 있고요. 패스워드를 알면, 그러니까 로그인 할 필요 없고요. 요 게시판 사용하는 사람은 로그인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이 그냥 본인 작성자 이름 쓰고요. 닉네임을 쓰든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장할 때 패스워드와 함께 저장합니다. 그래서 요 패스워드 용도는 이 패스워드 비밀번호를 저장해 놨다가 수정이나 삭제할 때 비밀번호를 물어봐요. 글을 수정이나 삭제할 때 패스워드를 물어보는데, 글을 작성할 때 저장한 패스워드하고 일치해야지만 수정이나 삭제 처리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게시판도 만들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게시판도 보면요, 그러니까 회원가입 없이 그냥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게시판도 있고요. 꼭 회원가입을 해야지만 작성할 수 있는 게시판이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지사항 같은 거는 일반 사용자는 못 건드리죠. 게시판하고 사실은 비슷한데, 공지사항은 관리자만 글을 작성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권한을 검사해서 해당 권한이 있는 사람만 특정 기능을 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는 뭐 방명록 같은 거 있죠. 방명록, 우리 그 트위터 있죠, 트위터. 트위터처럼 내가 그냥 글 한 줄 남기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있죠, 그죠? 그거 제일 간단한 거죠. 그냥 접속해서 글 남기고 빠져나가고, 그죠? 그거 제일 간단한 겁니다, 그죠? 자, 방명록, 그럼 뭐 보통 이제 뭐 게스트북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죠. 방명록 제일 간단한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뭐 게시판을 이제 만든다 하면 이제 게시판 기능 중에 이제 댓글이 없는 게시판 또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공지사항 같은 거, 공지사항, 그죠? 공지사항 같은 거, Q&A 그 여러분들 사이트 보시면 Q&A, FAQ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묻고 답하기 하고 자주 하는 질문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이제 이 게시판하고 다 비슷한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제 이런 기능들이 게시판 알면은 웬만하면 다 만들 수 있는 거. 여기다가
게시판을 여러분들 만들 수 있으면 여기다가 요 기능들 다 파악하시고요. 프로그램 만들 수 있으면 여기다가 파일 업로드하는 기능만 추가하면 자료실이 되겠죠. 그죠? 네,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자료실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업로드해서요. 이미지를 보여줄 줄 아시면 갤러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 하나를 이렇게 제대로 파악을 하시면 그거 운영해서요. 갤러리도 만들고 반명도도 만들고 뭐 공지사항도 만들고 Q&A, FAQ 뭐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메뉴상에 실제 내가 여기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료실이 사실은 제일 좀 많이 좀 복잡해요. 예, 더 많이 기능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자료실 리플 기능이 있는 댓글 기능이 있는 자료실을 만들 줄 안다. 그러면 방금 제가 만들었던 뭐 방명록, 그다음 공지사항, Q&A, FAQ 뭐 이런 거 있죠. 자주 하는 질문, 묻고 답하기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질의응답이잖아요, 묻고 답하기. 뭐 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거기다 이제 자료실까지,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사이트가 빵빵해지죠. 예. 그리고 이제 메인으로 들어가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카센터 관리면 카센터 관리하는 거 기능 하나 넣고, 쇼핑몰 관리면 쇼핑몰 관리하는 거 넣고, 뭐 코시몰이 너무 크니까 화장품 샵 관리하면 화장품 샵 넣고, 그죠? 예. 채소 가게 관리하면 채소 가게 기능만 딱 넣어놓고, 그죠? 채소 물건 등록하고, 그죠? 채소 이렇게. 그러니까 스케일은 너무 키울 필요 없이요. 예. 몇개 뭐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소스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조금 이제 범위를 좁혀 가지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 이제 간단한 기능, 간단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사이트가 하나 딱 나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게시판에 자 이런 이제 기능들이 있는데 흐름이 나오죠. 흐름까지 있어요. 어떤 단계에서 어떤 단계로 가고 이런 흐름 있죠. 흐름마다 이게 들어가는 게 다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JSP로 작성을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네, 목록 보여주고 이 부분들이 다 프로그램으로 코드로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이제 기능들을 만들려면 파일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게시판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될 그 페이지가 파일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게 이제 파일 명세서입니다. 아까 이제 메소드 이렇게 클래스 안에 메소드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메소드 명세서, 클래스 정리해 놓은 거는 클래스 명세서가 될 거고, 그죠? 예. 클래스 명세서 안에 사실 이제 메소드 정리까지 되는데 따로 메소드만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상세하게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또 요거 같은 경우는 파일 명세서. 예. 요 파일 명세서 할 때 사실 요거는 이제 경로까지 있으면 좋아요. 예. 경로까지. 어느 폴더에 어떤 이제 파일이고 요거는 어떤 용도로 쓴다. 예.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만들기 전에 내가 만들어야 될 기능들은 요런 것들이 있고 그 기능별로 이런 파일들이 필요하겠다. 실행 흐름 이렇게 따라가면서요. 기능을 이렇게 이제 정리해 놓고요. 요런 이제 CRUD 하는 페이지들이 필요하겠다. 해놓고 이제 개발하는 거죠. 내가 총 개발할 페이지는 몇 개고, 그죠? 하나 요거 만들 때 몇 시간 걸리고, 앞에서 요거 기능 만들면 뒤에 거는 요 소스 이용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뭐 요거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럼 빨리 개발한다. 이런 게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공통적인 기능들이 있어요. 그거는 따로따로 페이지마다 만들지 말고 그거는 이제 따로 모듈로 해서 따로 빼내서 불러서 쓰는 개념으로 include 이제 관련된 명령 배우셨죠? include 디렉티브나 include 액션 태그 사용해 가지고요. 재사용하는 거. 소스 코드를. 자, 이제 보시면 이제 게시판에서 만들어야 될 이제 파일들 설명입니다. 자, 보면 write form JSP 페이지도 다 보면 write form 페이지입니다. 양식, 그죠?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받을 수 있는 양식 폼입니다. 게시판에 추가할 글을 입력하는 페이지 JSP 만들어줘야 되죠.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서브밋 버튼 누르면 서브밋 하면 서버 페이지로 요 양식에 입력된 데이터가 서버로 전송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액션 태그에 폼 태그에 액션 속성에 이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는 페이지를 명시해 줘야 됩니다. 그죠? 그럼 이제 여기 요런 게 이제 실제 처리하는 페이지가 write.pro.jsp가 되죠. 그래서 write 폼에서 요 write.pro.jsp 페이지에 데이터를 서브밋 하겠죠.
그래서 이제 요 write pro는 프로세스 처리하는 페이지죠.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는 페이지. 그래서 입력된 글을 넘겨받아 글 추가를 처리하는 페이지다. 여기 이제 처리가 나옵니다. 데이터 처리하는 부분이죠. 여기서 이제 받아서 처리 여기에는 데이터베이스에다가 글을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보드라는 테이블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한 개 글을 하나의 레코드로 저장하는 그런 처리를 다 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리스트 JSP입니다. 목록을 보는 거죠. 자, 여기서 리스트는요 게시판 목록입니다. 게시판 목록에는 뭐만 있죠? 제목들만 있죠. 글의 모든 내용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글 제목들을 게시판 목록으로 표시하는 페이지를 만들어 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ontent.jsp 요 리스트 JSP에서 특정한 요 게시판에 글이 이렇게 있어요. 1번 글, 2번 글, 3번 글 쭉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걸 착 클릭을 해요. 그러면 요 제목에 대한 상세 내용, 요 제목은 뭐고 내용은 뭐다, 작성자는 누구다, 요런 내용들이 떠야 되죠. 요런 내용들 띄워주는 페이지가 컨텐트, 내용을 보여준다 해서 content.jsp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요게 이제 목록에서 리스트 JSP에서 선택한 글의 내용을, 상세 내용을 보여주는 페이지가 content.jsp 페이지다. 자, 그 다음에 수정과 관련된 폼이네요. update form.jsp입니다. 그래서 요 업데이트는 요 라이트 폼하고 비슷한데 요거 입력 폼이니까 작성 폼이니까, 작성 폼은 폼이 비어 있어요. 그죠? 양식에 안에 글자들이 없단 말이에요. 데이터가 없단 말이에요. 처음에. 근데 업데이트 폼은 달라요. 업데이트 폼은 이미 작성된 글을요 그 DB 안에 보드 테이블에서 불러와서 요 폼에다가 뿌려줘야 됩니다. 그런 기법이 요 소스 코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에 작성되어 있는 내용을 폼에다가 다 밀어 넣는 거예요. 수정할 수 있게끔. 그런 코드가 들어가 있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글을 수정하기 위한 폼을 제공하는 페이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프로 JSP, 프로 들어있으면 처리하는 거겠죠, 그죠? 프로 JSP. 그러면 이제 업데이트 폼하고 업데이트 프로는 한 쌍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 수정 폼에 글을 수정하고 나서 수정하기 버튼을 탁 누르면 수정할 내용들을 서버에 전송을 하고, 요 업데이트 pro.jsp 요게 이제 서버에서 처리하는 페이지죠. 여기서 글을 이제 수정할 글 내용을 데이터를 받아가지고요 실제 이제 DB에 보드 테이블에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죠. 글 번호로 똑같은 글을 찾아가지고요 예전 글을 새로운 글로 수정된 글로 업데이트를 덮어서 해주겠죠, 그죠? 그래서 글의 내용을 이제 수정 처리하는 페이지가 업데이트 프로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프로는 다 처리라는 요런 용어를 쓰죠, 그죠? 뭔가를 처리하는 페이지는 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삭제와 관련된 거죠. 이렇게 보시면 요 딜리트 폼 JSP는 글을 삭제하기 위한 폼을 제공하는 페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삭제하기 버튼을 탁 누르잖아요, 그죠? 이건 패스워드 넣어주고 삭제 버튼 누르면 딜리트 프로 JSP 페이지로 삭제할 글 번호를 넘겨주고요. 글을 실제적으로 이제 보드 테이블에 있는 글을 코드를 삭제하는 처리를 해줍니다. 이것도 이제 삭제 처리한다는 얘기죠. 처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파일들이 있는데 color.jsp f라고 해서 f가 플래그입니다. 플래그. 조각 코드 이제 의미로 소스 중에서 자주 include 디렉티브로 소스 코드를 자주 이렇게 공유해서 불러와야 되는 그런 코드가 있다 그러면 뒤에다가 이제 JSP F라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 color.jsp니까 컬러 색상과 관련된 그런 코드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색상을 설정하는 조각 코드 페이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런 색상 설정하는 요 값이 필요한 JSP 페이지에서 불러쓰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조각 코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코드만 따로 틀어서. 그 다음에 이제 style.css CSS 확장자는 스타시트잖아요, 그죠? 안에 우리가 이제 내부 스타일은 inline 스타일, 시작 태그의 스타일 속성상에서 지정하는 스타일이죠. 그거는 이제 해당 엘리먼트 그 시작 태그와 닫는 태그 영역 안에서만 스타일 적용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스타일, 인터널 스타일은 헤드 안에 스타일이라는 태그 작성하고 그 안에다가 스타일 시트 코드를 작성하는 거죠. 스타일 시트를 작성하는 거죠, 그죠? 그게 내부 스타일이고, 그죠? 근데 이 내부 스타일은 해당 HTML 문서 안에서만 사용이 돼요. 다른 페이지에서는 이 스타일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타일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스타일이 필요한 HTML 문서에서 불러쓰기 하려고 그러면 외부 스타일,
external 스타일로 만드셔야 되죠. 확장자가 CSS인 파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우리 프론트 쪽에 기술 배우면서 스타일 시트 하셨잖아요. 그래서 배운 그 스타일을 이렇게 작성을 해서요. 예, 풀로 쓰는 겁니다. 예, 현재 이 페이지에 적용할 스타일을 여기에다가 넣어 놓고요. 여기 있는 내용을 불러서 스타일 불러서 외부 스타일 부를 때 링크라는 태그를 쓰죠. 링크라는 HTML 태그를 사용해서 외부 스타일 불러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script.js는 있는데 확장자가 JS는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예, jQuery도 라이브러리 확장자가 JS죠.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는 자바스크립트는 외부에 이렇게 JS라는 파일을 만들고요. 외부에 이렇게 만들면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자바스크립트 특정 기능을 만들어 놓고요. 내가 요 기능 필요한 페이지에서 요 JSP에서 한 번만 만들어 놓고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불러서 쓰면 되죠. 예, 재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도 특정 이제 페이지 안에서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행태가 있죠. 태그 시작 태그에 on으로 시작하는 이벤트 핸들러 속성을 넣고요.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할 수도 있고요. 인라인 그 스타일처럼. 그 다음에 스크립트 태그를 헤더나 바디에다 놓고요. 그 스크립트 태그 안에다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해서 실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인터널 이제 스타일처럼 내부 자바스크립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해당 각 그 내부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해당 그 페이지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도 따로 코드를 따로 분리해 가지고요. 별도의 파일로 확장자가 JS인 파일로 저장해 놓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이제 게시판 만들 때 이런 프로그램들을 쓰는구나. 설명 다 안 끝났어요. 여기 이제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파일들이 자 어떤 기능들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파일 만드실 때 이 기능을 만드는구나 머릿속에 넣어놓고요. 이제 소스를 보셔야 돼요. 소스 분석하실 때는. 그리고 내가 직접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파일 명세서를 만들어 놓고요. 이 파일 안에서는 내가 어떤 기능을 만들어야지라고 이렇게 정의해 놓으시면 돼요. 그죠? 예. 자, 요걸 이제 그림으로 흐름도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1번에 먼저 이제 글 목록이 첫 번째 뜨는 겁니다. 이게 루트입니다. 처음에 이제 게시판을 탁 접속했을 때 게시판 버튼을 메뉴를 넣는다든지 처음에 실행했을 때 글 목록이 먼저 탁 화면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트 JSP가 어떻게 보면은 헤더 부분이 되겠죠. 이 머리 부분이 먼저 출력이 되고요. 첫 페이지로. 자, 그건 이제 글 목록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글 내용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할 수 있습니까? 글을 작성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보면 글 작성하는 쪽 일단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게시판에 글쓰기를 구현할 때 일단 자 list.jsp 페이지에 글쓰기 버튼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글쓰기 탁 누르면은 1번 글쓰기 폼으로 갑니다. write form.jsp를 띄워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목도 넣고 작성자 이름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글 내용을 작성해서 저장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데이터가 옆에 있는 write pro.jsp 페이지로 전달이 되겠죠. 처리 페이지입니다. 글쓰기 처리 페이지. 글쓰기 폼에서 글쓰기 처리 페이지로 데이터를 서밋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글쓰기 처리 페이지에서 이 데이터를 받아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제 요 JSP 페이지에서 자바빈 클래스를 이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바빈 클래스를 쓰지 않고 JSP만 가지고도 사실 글을 저장하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글 저장과 관련된 코드가 로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JSP 페이지에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재사용할 부분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JSP 유지 보수할 때 너무 복잡하니까 막 섞여 있는 상태니까, 그죠? 좀 이제 개발할 때도 이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자, 이 보드 DB빈과 보드 데이터빈 이 두 개의 이 빈도 내가 필요한 만큼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빈을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하나는 데이터 저장만 하는 자, 데이터 저장 빈으로 사용할 보드 데이터 빈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요 부분 요 지금 보드 데이터 빈이라는 게 우리 교재에 자바 빈 이제 JSP에서 자바 빈 클래스 사용하기 해 가지고요.
예, 앞에서 교재 우리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내용 있죠. 그래서 클래스 안에 프로퍼티 속성이 있고 그 속성 값을 읽고 쓰고 하는 세터와 게터 만들어 주는 거. 예. 그게 이제 요 데이터 저장 빈입니다. 그래서 보드 데이터 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예, 앞에 우리 교재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요 보통 이제 요거를 이제 VO 혹은 이제 DTO 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Value Object, Data Transfer Object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사실 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나중에 이렇게 되면 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요 B는요 클래스가 이제 여기인데 얘는 뭔가를 처리하죠. 예, 요거는 이제 저쪽에 이제 모델 2로 가면 DAO라고 또 이렇게 명칭이 나와요. DAO,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 예, 뭔가 처리하고 액세스하는 게 접근이죠. 막 첨가 CRUD 하는 그런 코드가 들어있는 거예요. 실제 비즈니스 로직이 여기 이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계산하고 연산하고 처리하고 뭐 이런 거 있죠. 저장하고 이런 실제 DB에 저장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보드 DB 빈, 예, 요 데이터 처리 빈이라고 했죠. 이 처리한다는 게 프로그램으로 처리한 거예요. 프로그램 코드로. 그래서 이 보드 DB 빈 옆에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연동이 되죠. 실제 DB하고 커넥션 맺고 막 연결하고 막 처리하고 하는 게 이제 여기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 부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SP와 자바 빈을 이용해서 게시판을 만들 때 이제 요런 이제 구조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을 작성하는 이제 글쓰기 구현할 때 요 순서 먼저 글쓰기 폼을 만들고 글쓰기 폼 만들었으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요 전송 받아서 처리하는 write pro .jsp 예, 게시판에 글 이제 저장하는 걸 이제 만들어주고 요 글 저장하는 JSP에서는 요 두 개의 자바 빈을 쓰는데 하나는 보드 데이터 빈, 데이터 저장 빈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 보드 DB 빈이라고 해서 예, 실제적으로 이제 처리하는 예, 이제 자바 빈이죠. 두 개의 예, 클래스에 대한 객체를 생성해서요. 그 객체를 이용해서 예,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3번, 여기 이제 4번 이제 여기서 이용을 하는 거죠.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5번이 있는데 5번은 이 보드 DB 빈에서 이게 이제 클래스잖아요. 이 클래스에서 요 보드 데이터 빈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 요 부분을 JSP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 요 이제 DB 빈, DB 처리 빈에서 DB 저장 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5번에 이렇게 설명을 보면 이게 지금 5번인데 자 아티클 레퍼런스를 통해 예, 보드 데이터 빈 객체에 접근할 수 있다. 요 아티클 예, 아티클 참조 변수가 예, 요 보드 데이터 빈 객체 주소를 갖고 있다는 거죠. 예, 실제 여기서 이제 사용할 때 요 아티클 레퍼런스 참조 변수를 쓴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get access 메소드를 사용해서 보드 데이터 빈 객체의 프로퍼티 멤버 변수 값을 가져올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요 VO DTO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요, 이 그 보드 DB 빈이 이제 데이터를 이제 여기 저장할 때 DB에다 저장할 때 여기에 지금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데이터. 요 테이블에 저장되기 전에 그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객체 안에.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글쓰기 폼에서 예, 이렇게 데이터가 전달되면 예, 요 전달된 내용을 예, 이렇게 이제 자바 빈 중에 데이터 저장 빈 요 객체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예, set property에서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요 데이터를 저장 처리하는 요 이제 클래스죠. 요 클래스 보드 DB 빈 객체를 생성해서 요 DB 빈 객체 이제 메소드를 통해서 여기 이제 VO DTO 요 이제 객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요 DB에다가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MySQL 쓰실 건데 MySQL DB의 테이블 보드에다가 인서트를 하는 겁니다. SQL 문장 이 안에 이제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요 6번에서는 자 여기서 이제 가져온 프로퍼티 값을 여기 이제 데이터 저장 빈 데이터 보드 데이터 빈에서 이제
읽어내는 거죠. 읽어온 그 값들을 가지고 요 테이블 보드 테이블에 인서트를 하는 겁니다. 예, 요런 흐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는 사실은요, 예,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사용을 해줘. 아, 제시판 이렇게 사용하지. 그 정도만 하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려고 하면, 보니까, 자바빈을 이용해서 만드면, 자, 이런 이제 원리, 이런 이제 흐름을 이제 아셔야 되겠죠. 원리라든지. 예. 당연히 이제 앞에서 배웠던 JSP에서 이런 이제 자바빈을 쓰는 거, 문법적인 거, 이런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이제, 이걸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자, 게시판에 글 작성하는 그런 이제 흐름 이제 보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글 목록 보는 부분을 또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요것도 이제 보시면 그 글 목록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리스트 JSP죠. 요걸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예, 요게 헤더입니다. 자, 글 목록에서 이제 글쓰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글 목록 페이지에 글쓰기 버튼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글쓰기 버튼을 탁 누르면은, 예, 글쓰기 폼이 나타나고요. 글쓰기 폼 이름은 writeform.jsp입니다. 그래서 이 폼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글쓰기 하면 글 작성된 글을 입력하고 글 저장하기 하면, 예, 글쓰기 처리하는 페이지, 그러니까 writepro.jsp 페이지로 서밋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요 JSP 페이지에서는 실제 이제 글을 저장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럼 이제 글쓰기 하고요, 해서 이제 저장을 할 때는 일단 이제 밑에 보시면 보드 db빈, 예, 여기 이제 처리하는 페이지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체 레코드의 수, 뭐 다음에 get article count 메소드 이용한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일단은 이제 기준이 글 목록 보기, 글 내용 보기가 또 있습니다. 글 내용 보기는 글 목록은 제목, 제목을 쭉 1번 제목, 2번 제목 이렇게 제목만 뜨는 거고요. 요 지금 설명은 글 목록이잖아요. 게시판에 이렇게 글 제목이 이렇게 쭉 나열하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이제 여기 이제 글 작성이라는 버튼이 여기 있는데, 요걸 누르면 글 작성 쪽으로 이제 갈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글 목록 보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예. 그래서 요 글 목록 보기 이제 할 때 전체 레코드를, 자, get article count에서 보시면 작성된 글수 해가지고요. 여기 보면 전체 글 개수를 출력을 해주죠. 게시판 같은 데 보면. 그래서 그거 가져올 때 get article count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가져오는데, 요거는 이제 이런 뭔가 처리하는 거잖아요. 뭔가 값을 가져오고, 그죠? 알아보고, 그죠? 예. 계산해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디서 가져오느냐면 리스트 JSP에서 자바빈을 이용하는데, 이것저것 처리해서 가져오고 뭐 계산하고 하는 거는 다 어디에서 처리합니까? 요 보드 db빈이라고 하는 db 처리빈, 예, 로직이 들어가 있는, 예, 여기서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get article count라는 요 메소드를 호출해서요, 예, 전체 글 몇 개가 저장되어 있는지 가져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3번에 보면 글 목록을 가져오는 get articles, 예, start and 메소드 호출. 근데 여기서 글 제목만 가져오는 거예요. 글 제목만. 예, 글 제목만. 예. 그래서 레코드에 보면 글 제목만 있는 게 아니죠. 글 내용도 있고 작성자도 있고 작성 날짜도 있고 뭐 IP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제목만 가져오는데, 한 개의 글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이제 제목을 가져오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시작 글과 마지막 글의 제목을 다 가져와서 목록에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 메소드가 어디 있는 거예요? 요 밑에 있는 보드 db빈 클래스 안에 메소드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만들어져 있는 것을 호출한다는 거죠. 호출해서, 예, 글 목록으로 보여준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4번, 예, 이제 보드 데이터빈. 예, 이 보드 데이터빈은 실제 이제 게시판 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예, 그런 이제 객체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속성과 프로퍼티 속성과 그 다음에 이제 게터 세터로 되어 있는 이제 객체죠. 그래서 보드 데이터 빈 객체를 생성하고 레퍼런스는 아티클이다. 그래서 보드 데이터 빈은 데이터 저장 빈이고, 프로그램 처리할 때 실제 이제 게시판 글을, 예, 뭐 읽어온다든지 뭐 저장한다든지 할 때 일단 그 중간에 이 데이터를, 예, 여러분들 저 국물 가져올 때 손에다가 들고 오는 뜨거운 국물을 손에다가 가져오는 사람 없죠? 어떻게 보면 그릇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데이터를 담는 그릇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요 데이터 저장빈, 자 여기서 이제 자 데이터가 저장됐으니까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보드 데이터 빈 그래서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요 5번에 보면 아티클 레퍼런스를 통해 보드 데이터 빈 개체를 접근하고, 예, 보드 db빈에서 처리빈이죠. 예. 그래서 set xss 메소드를 사용해서 보드 데이터 빈 객체의 프로퍼티 멤버 변수 값을 세팅할 수 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6번 이게 요 db 처리빈인 보드 db빈은 db하고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보드 테이블이 있겠죠. 자 스타트 엔드 값을 가지고, 예, 보드 테이블에 레코드를 가져온다 되죠. 예. 그래서 이 지금 그 db에서, 예, 이제 보드 테이블을 찾아가지고요. 이 보드 테이블에, 예, 있는 내용이 게시판 글이잖아요, 그죠? 글 제목하고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예, 데이터를 가져와서, 예, 그 이제 결과값을, 예, 그 이제 글 목록으로, 예,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세 보기. 그래서 게시판 글 내용을, 예, 우리가 이제 목록 보기에서요, 예, 제목을, 예, 목록에는 제목만 뜨죠. 글 제목은. 게시판에 이제 제목을 탁 클릭을 하면 이제 내용을, 예, 보여주는, 예, 페이지가 나와야 되죠. 상세, 예, 페이지 보는 페이지, 그 상세 보기, 예, 상세 페이지를 먼저 보는 그런 이제 그래서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내용 보기 구현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목록 보기를 이제, 예,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목록 보기에서 자 1번 우리가 제목을 클릭한다. 그러면 해당 클릭된 그 제목의 글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서 그 이제 글 내용을 보여줘야 되죠. 누가 작성했는지, 언제 작성했는지, 글 내용이 뭔지 작성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이제 글 내용 보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보드 데이터 빈 개체를 생성을 해서요. 예, 요 레퍼런스, 예, 아티클을 이제 이용을 하고 글 목록 밑에 여기 보드 db 빈, 예, 자 데이터 처리 빈이죠. 그래서 글 목록을 가져오는, 예, get article, 예, 자 메소드를 실현한다. 이제 글 하나를 가져오는 겁니다. 예, 요 이제 db에 저장되어 있는 보드에서 이 클릭한, 예, 제목에 대한 글 하나를 글 번호가 있을 겁니다. 그 번호를 이용해서 외워질 조건을 줘가지고요. db에서 글 하나를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와서 가져온 글 내용을 여기 이제, 예, 보드 db 빈이라는, 예, 요게 이제 개체에다가 섹터 게터, 예, 데이터를 넣고 빼고 하는 그런 이제 세트 게터가 있습니다. 그죠? 프로퍼티에다 저장을 해서, 예,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예, 컨텐트 JSP에서 그 내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5번 보면 보드 테이블에 넘에 해당하는 레코드의 이제 조회수를 플러스 1 업데이트 해준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실제 이제 글 목록 리스트 JSP에서 제목을 클릭을 하면 글 내용 보는 페이지로 돌았죠. 그러면 조회수를 1 증가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이제 글 내용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조회수를 1 증가시키는, 예, 요 이제 코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넘 값을 가지고, 예, 요 보드 테이블의 레코드를 가져올 수 있다. 예, 그래서 요 넘 값은 리스트 JSP에서 여기에, 예, 넘 값을 이렇게 넘겨줘요. 글 번호, 예, 클릭한 글 번호를 넣어주면 이 글 번호가 몇 번인지를, 예, 이제 이걸 체크를 해서 이걸 가지고 요 이제 보드 테이블에서 이 글 번호에 해당하는 글을 가져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 그 해당 레코드, 예, 컨텐트 JSP에서는 그 내용을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글 내용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수정하기입니다. 수정하기. 예, 수정하기는 흐름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예, 자 수정하기 한번 보면 일단 요거는 이제 헤드가 어디 부분이냐면 일단은 수정하려 그러면 그냥 막 수정하는 거죠. 그죠? 어느 페이지에서 수정이 들어갑니까? 일단 글 내용 보기죠. 그래서 여기 헤더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 여기 이제 헤더입니다. 글 내용 보기에서 이 내용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 수정 버튼 눌러서 수정 폼으로 가야 되죠. 예, 얘가 헤더입니다.
근데 글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글 목록에서 와야 되죠. 예, 글 목록에서 글 제목을 클릭해서 글 내용 페이지로 오면 요 글 내용 페이지에서 수정 버튼이 다 이렇게 수정 버튼, 현재 걸 수정하기 수정 버튼이 있어요. 요걸 클릭하면 수정 폼 쪽으로 온다는 거죠. 예, 제어가 이쪽으로 이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글 수정 폼은 update form.jsp 페이지고요. 예, 여기도 이제 설명입니다. 자, 여기 글 내용에서요. 네, 글 넘버 값을 수정 폼에다가 딱 던져줘요. 예, 주면 자 num에 해당하는 글을 가져오도록 update get article. 예, 이거 이제 update get article이네요, 그죠? 예, 메소드 이름이 맞는 거네. 예. 자, 요건 이제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예, 요 넘버 값을 가지고 호출을 합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연결돼 있죠. 예, 보드 db빈, db 처리빈 쪽에 글 번호를 주면 이 글 번호에 해당하는 거를 요 db하고 접속해서요. 예, 해당 글 내용을 가져와서 그 글 내용을 자, 보드 데이터빈, 데이터 저장빈에 대해 저장해서 요 수정 폼에서 요 데이터 저장빈에 있는 해당 글을 수정하고자 하는 글을 내용을 하나씩 읽어서 수정 폼 양식에다가 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화살표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점점 이렇게 화살표 뒤에 점점 되어 있는 거는 이제 글을 수정할 수 있게 해당 글을 가져오는 단계다. 여기 이제 가져오는 거고요. 폼에다 가져오는 거고.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점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정의된 글을 테이블에 업데이트하는 단계 표시. 그래서 요거 이제 업데이트. 여기 이제 수정이 다 여기 폼 안에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이라고 이렇게 이제 기존 글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청길동으로 바꾼 거예요. 여기를 얘를 청길동으로 수정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저장 버튼을 누르겠죠. 수정하기 버튼을 누르겠죠. 적용하든지 뭐 수정하든지 누르면 어떻게 돼요? 요거 타고 가서 이 부분에 호출한다는 거죠. 업데이트라고 하는 자 메소드를 호출하겠죠. 그러면 이제 DB 처리빈인 보드 DB 빈에서 요 해당하는 요 이제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요 데이터 넘어올 때 당연히 이제 요 넘겨줄 때도 보드 데이터 빈 여기 이제 값을 이렇게 줄 수도 있고 그냥 바로 넘겨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소스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상세에 이렇게 이제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3번 뭐 번호도 이렇게 붙여놓고 근데 뭐 이렇게 흐름을 설명을 붙여놨는데 쉽지 않다 그죠?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내가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과 프로그램 설계할 때 그 다음에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것을 옆 사람한테 팀원한테 설명하는 것도 말로 하는 게 힘들어요. 내가 내 머릿속에 정리 안 되는데 옆 사람한테 정리.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그렇게 깔끔하진 않죠. 보면 되게 복잡해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더라도 이런 게 없으면요 전체 흐름을 알 수가 없잖아. 어떤 페이지에서 어떤 근데 이 그림이 있으니까 이 컨텐트 JSP 페이지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구나. 글 작성할 때 그러니까 폼에서 이제 글을 작성하는데 여기 이제 수정된 글을 처리하는 페이지가 여기 업데이트 pro.jsp 페이지구나. 우리가 폼 페이지, 프로 페이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투수, 그죠? 데이터를 던지는 쪽이고 포수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는 쪽. 그건 이제 프로 페이지죠. 뒤에 프로라고 붙습니다. 그죠? 폼 페이지는 뭐뭐뭐 폼.jsp. 그다음에 프로 처리하는 페이지, 프로 페이지는 뭐뭐뭐 pro.jsp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요 수정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수정된 글을 여기 이제 데이터 저장빈에 담아서 이렇게 던져주면은 여기서는 요 객체와 요 이제 DB 처리빈 쪽에 메소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해당하는 요 메소드를 이제 호출할 겁니다. 그래서 멤버 레퍼런스를 통해서 보드 데이터빈 객체를 접근하고 여기서 접근할 때 참조해서 쓴다는 거고요. get access 메소드 사용해서 보드 데이터빈 객체의 프로퍼티 값을 가져올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회원의 정보가 수정되도록 업데이트 아티클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할 때 요 아티클, 요 객체죠. 요 객체, 요걸 넣어줘서 여기서 DB 연동해서 값을 저장하도록 그렇게 이제 코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 이제 삭제인데요. 삭제는 제일 쉬워요. 삭제는 자 우리가 글 목록이 있어요. 그러면 제목을 클릭해서 글 내용 보기 들어갔죠.
예, 이 글 내용 보기 안에 삭제 버튼이 있는 겁니다. 해당 글을 내가 이거 지우고 싶어. 글 내용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삭제 누르면 글 삭제 폼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패스워드를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패스워드가 이렇게 입력되고요. 삭제 들어가면 패스워드하고 요 글 번호가 이제 데이터가 넘겨지면 요걸 가지고 예? 실제 이제 글을 삭제할 것인지 예? 이렇게 이제 DB 처리비 쪽에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실제 삭제하는 거는 딜리트 아티클이거든요. 그래서 글 번호 넘하고요. 패스워드 두 개의 파라미터까지 넘겨주고 요걸 가지고 DB의 보드 테이블에 있는 요 번호 같은 번호의 레코드를 찾아가지고요. 패스워드가 일치하는지 체크해서 일치하면은 삭제해주고 만약에 패스워드가 일치하지 않으면 삭제를 거부해 주면 되겠죠. 삭제할 수 없습니다. 패스워드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그 다시 삭제가 끝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글 목록 쪽으로 되돌아오면 되겠죠.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글이 싹 사라지겠죠.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13장에 그 진짜 소스 코드는 아니지만 진짜 알고리즘을 다 설명해 게시판에 대한 알고리즘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